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기갑부대, 그 중에서도 전차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님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당시 전차병으로 복무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그 시절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철갑옷 같은 전차 안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극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970년대 전차대대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위 구형 M48 전차의 열악한 내부 환경. 1970년대 한국군 전차대대의 주력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M48A5 패튼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1950년대에 설계된 구형 장비로 승무원의 안전이나 편의성보다는 화력과 기동성만을 우선시한 설계였죠. 미군이 베트남전 이후 퇴역시킨 장비들을 한국군이 공여받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차 내부는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동고였습니다. 냉난방 장치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엔진 열기가 그대로 전달되어 여름철 내부 온도는 5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좁은 포탑 안에서 4명의 승무원이 땀범벅이 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전차장, 포수, 탄약수, 조종수 4명이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공간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환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포를 발사하면 화약 냄새와 매연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승무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사격훈련 때는 연이어 포를 쏘면서 쌓이는 화약가스 때문에 호흡조차 힘들어졌고 훈련이 끝나면 코와 입안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전차 내부 조명도 형편없었습니다. 약한 전구 몇 개가 전부였고 야간에는 계기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철제관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해야 했던 전차병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유기 극심한 소음과 진동. M48 전차의 디젤 엔진은 750마력을 냈지만 그만큼 소음도 엄청났습니다. 전차 내부 소음은 120dB를 넘어섰는데 이는 제트기 이륙 소음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엔진을 가동하는 순간부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전차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방음 헤드셋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헬멧과 인터콤만으로 통신을 해야 했는데 엔진 소음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함을 질러야 했죠. 장기간 복무한 전차병들 중 상당수가 난청으로 고생했습니다. 저녁 후에도 B에서에서 하는 이명에 시달리거나 TV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봐야 하는 전우님들이 많았습니다. 진동도 심각했습니다. 험한 지형을 주행할 때는 전차 내부가 극심하게 흔들렸고 좁은 공간에서 장비에 부딪히거나 머리를 찢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장시간 주행 훈련 후에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DMZ 인근 산악 지형을 훈련할 때는 바위와 골짜기를 넘나들며 전차가 심하게 요동쳤고 승무원들은 손잡이를 꽉 붙잡고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포를 발사할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5mm 주포가 발사될 때마다 전차 전체가 뒤로 밀리며 엄청난 반동이 전해졌고 귀는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발씩 쏘는 사격훈련 후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며칠간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5위 극한의 정비 작업. 1970년대 전차는 기계적 고장이 잦았습니다. 구형 장비인데다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전차병들은 정비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전차병은 정비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전투 훈련보다 정비에 들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무한궤도 캐터필라 정비는 악명 높았습니다. 각각 100kg이 넘는 궤도판을 일일이 분해하고 조립해야 했는데 유압 장비 없이 맨손과 철봉 망치만으로 작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손이 얼어붙어 공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철판에 화상을 입기 일쑤였죠. 궤도가 끊어지거나 늘어나면 교체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작업은 보통 68시간씩 걸렸습니다. 궤도핀을 빼내고 다시 박는 작업은 특히 지독했습니다.
무거운 철제 핀을 망치로 두들겨 빼내야 했는데 몇백 번씩 내리쳐도 빠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전차병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교대로 망치질을 해야 했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엔진 정비도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엔진실에 온몸을 집어넣고 기름때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비 매뉴얼도 없어서 선임들의 경험에만 의존했고 정비 실수로 훈련 중 고장이 나면 혹독한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작업도 중노동이었는데 뜨거운 폐유를 드럼통에 받아내고 새 오일을 붓는 과정이 전부 수작업이었습니다. 전차 한 대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승무원 4명이 매일 34시간은 매달려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차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단지 정비가 부족할 뿐이다라는 말이 전차병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사위살인적인 탄약 및 보급품 취급. 전차 한 대당 기본 탄약 적재량은 62발이었습니다. 105mm 포탄 한 발의 무게는 약 20kg. 이 무거운 포탄을 좁은 전차 내부로 옮기고 정리하는 것은 순전히 인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탄약고에서 전차까지 포탄을 날라야 할 때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양손에 한 발씩 들고 수십 번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야전 훈련 시 탄약 보급 작업은 전차병들의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밤중에 보급 차량이 도착하면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포탄을 손으로 옮겨야 했죠. 포탄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극도의 긴장 속에 작업해야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도 비가 와서 미끄러워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는 공포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포탄을 전차 내부에 적재하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62발의 포탄을 빈틈없이 쌓아야 했고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했습니다. 철갑탄, 고폭탄, 대인탄 등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지 않으면 실전 상황에서 혼란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포탄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적재하는 작업은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연료 보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48 전차는 한 번 급유에 1400리터의 경유가 필요했는데 금유 펌프가 없던 시절에는 드럼통에서 호스로 일일이 옮겨 담아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온종일 맡으며 중노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200리터 드럼통을 7개 정도 비워야 한 대의 전차를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이 작업을 대대 전체 전차에 해야 했으니 그 고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이 옷에 묻고 몸에 묻는 것은 당연했고 며칠간 목욕을 못하면 온몸에서 경유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식사 중에도 손에 밴 기름 냄새 때문에 밥맛이 없었다는 전우님들의 증언이 많습니다. 3위 비인간적인 야전 생활 조건. 전차대대의 야외 기동 훈련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씩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차병들은 좁은 전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 침상에서 자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고 전차가 곧 집이자 침실이자 식당이었습니다. 전차 내부는 성인 남성이 누울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포탑 바닥이나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는데 제대로 잔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몸을 펴고 자는 것은 사치였고 2~3시간 가눈잠을 자다가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교대로 2시간씩 보초를 서면 한 사람당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전차 내부의 각종 장비와 포탄 사이에 몸을 구겨넣고 자야 했으니 제대로 된 수면은 불가능했죠. 한 달간의 야외 훈련이 끝나면 모든 전차병들이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식사는 더 열악했습니다. 전투 식량이라고 해봐야 통조림 햄이나 건빵이 전부였고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다행이었습니다. 전차 엔진 위에서 통조림을 데워 먹는 것이 유일한 온식이었죠. 뜨거운 엔진 위에 올려두면 20분 정도면 통조림이 데워졌는데 이것이 전차병들의 유일한 조리법이었습니다. 건빵과 통조림만 먹다 보면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변비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구경도 할 수 없었고 비타민 결핍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안이 헐어버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야전에서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땅을 파고 볼일을 봐야 했는데 전차병들은 중장비 근처를 벗어날 수 없어 전차 옆에서 급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볼일을 봐야 했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신병들도 며칠 지나면 체념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세면이나 씻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한 달 내내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물이 귀해서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했고 전차 내부는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지경이었습니다. 2위 혹독한 동계훈련의 지옥. 1970년대 전차대대의 동계훈련은 전차병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전차는 움직이는 철제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전차는 추위를 그대로 전달했고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전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 전부터 예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해서 얼어붙은 엔진을 녹이는 작업부터 시작했죠. 맨손으로 차가운 철판을 만지면 피부가 달라붙어 찢어지기 일쑤였지만 제대로 된 방한 장갑도 없었습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방한 장갑은 너무 두꺼워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차병들은 맨손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열기를 설치하고 불을 지펴 엔진을 데우는 작업은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얼어붙은 연료 라인을 녹이고 각종 오일이 흐를 수 있을 만큼 데워야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상에 걸리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손가락과 발가락 감각을 잃는 것은 예사실이었습니다. 전차 내부는 엔진이 작동해도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속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바깥 추위를 그대로 전달했고 승무원들은 떨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전차병들은 여러 겹의 내복과 군복을 껴입었지만 좁은 전차 내부에서 움직이기는 더욱 힘들어졌죠. 방한복을 껴입으면 몸이 불편해져서 조종이나 사격 동작이 둔해졌고 그렇다고 벗으면 추위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차 내부의 금속 표면에 입김이 닿으면 즉시 성에가 껴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계기판도 얼어붙고 조종 장치도 뻣뻣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수시로 손으로 녹이고 닦아내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겨울철 야간 경계는 생사를 오가는 시련이었습니다. 전차 위에서 2시간씩 보초를 서야 했는데 바람을 막을 곳도 없이 영하의 날씨를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잃는 전차병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DMZ 인근에서 훈련할 때는 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와서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초 근무가 끝나고 전차 안으로 들어와도 온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일 방법이 없어서 동료들끼리 서로 껴안고 체온으로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도 없었고 꽁꽁 얼어붙은 통조림을 엔진 위에 올려 녹여 먹는 것으로 추위를 달래야 했습니다. 이리 끝없는 안전사고 위험과 공포. 1970년대 전차대대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었습니다. 60톤이 넘는 전차는 그 자체로 움직이는 흉기였고 좁은 공간에서 고폭탄을 다루는 것은 언제나 죽음과 인접한 작업이었습니다. 전차병들은 매일 아침 전차에 오르면서 오늘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품어야 했습니다. 전차 주행 중 사고는 빈번했습니다. 험한 산악 지형에서 훈련하다가 전차가 전복되거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좁은 전차 내부에 갇힌 승무원들이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동료들이 철판에 깔려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전차병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는 전차가 급경사를 내려가다 전복되어 조종수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톤의 전차가 뒤집히면서 내부 승무원들이 철판과 장비에 짓눌렸고 구조 작업에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고 소식은 전차병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차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야간 기동 훈련 중 전조등도 없이 이동하다가
앞 전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는데 60톤짜리 철제 덩어리끼리 충돌하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전차 내부에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비 중 사고도 잦았습니다. 수십 톤짜리 포탑이 갑자기 회전하거나 무거운 궤도판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를 다루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은 일상다반사였죠. 손가락이 짓눌리거나 발이 깔리는 사고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포탑 정비 중 갑자기 회전하면서 정비병이 포탑과 전차 본체 사이에 끼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좁은 틈에 몸이 끼면 빠져나올 수 없었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포탄 사고였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 포탄이 불발되거나 장전 중 오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포탄이 불발되면 포구에 남아있는 포탄을 제거해야 했는데 이 작업은 생명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포탄을 조심스럽게 빼내야 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전차와 승무원 모두가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실제로 탄약고,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의 전차병이 목숨을 잃은 비극도 있었습니다. 탄약고에 보관 중이던 포탄이 폭발하면서 주변 전차들까지 연쇄 폭발했고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탄약 취급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차병들은 매일 아침 전차에 오를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부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동료가 다치거나 죽는 것을 목격한 전차병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바로 1970년대 전차병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전차대대가 힘들었던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구형 장비와 열악한 환경, 끝없는 중노동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전차병, 전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울며 전우애를 쌓았던 순간들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철갑옷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추위에 떨며 서로를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전차대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가장 값진 기록입니다.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군인들의 숨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